I'm not threatened or worried about North Korea. 미 해군 핵항공모함 니미츠호 타격단까지 들이민 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조선 선택이 군사적 작전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범행 단계로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되면 과거에 북한의 지도부들은 숨었습니다. SBS 통일외교팀 홍효재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뉴스의 핵심을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 해군작전사령부의 부산작전기지에서 시작합니다.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를 읽기 위해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한 국가 전체의 공군력을 무장한 미 해군의 최강 전력, 핵추진 항모인 니미참입니다. 미 해군 제11항모 강습단이 이 항모를 이끌고 부산에 머물고 있는 이유, 바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훈련에선 지난 시기와는 형격히 다른 몇 가지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쉴드라고 하죠. 우리가 자유의 방패라고 부른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열 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유의 방패가 끝나고도 전사의 방패라고 불리는 실기동 훈련이 이어졌는데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한 같은 훈련 중에선 가장 길게 합을 맞춘 겁니다. 남북, 북미 대화는 재개될 기미가 없고 코로나19라는 걸림돌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한미는 마치 미뤄뒀던 숙제들을 몰아치듯 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와 혹은 북한과 대화 국면, 여러 국면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한미의 작전적 공조 체제 자체가 굉장히 흔들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을 함으로써 이제 양쪽의 능력을 다시 한번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은 5년 만에 전국을 전장으로 삼아 대규모로 진행됐는데 한반도로 처음 날아온 미군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별칭의 미 항공기 AC-130J는 특수부대 훈련인 티크나이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적 핵심 지역의 침투에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이었죠.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무인 공격기 MQ-9 리퍼도 한반도에 처음 전개됐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와 B-52H처럼 요즘 부쩍 한반도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도 물론 빠질 수 없을 테고요. 항공기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항공모함에 준한다는 평가를 받는 강습 착륙함 마킨 아일랜드도 부산항에 처음 기항해 대규모 상륙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단연 주목해야 할 건 제가 있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니미츠함이 이끄는 미 제11항모 강습단은 우리 해군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훈련했습니다. 미군은 함재기가 뜨고 내리는 훈련 현장을 6년 만에 취재진에 공개했는데 전투기 70대가 채워진 경락고까지 보여줬습니다. 연합훈련 규모와 수준을 바짝 끌어올린과 동시에 이 기조를 바깥으로도 분명히 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Because we don't like to be coerced. I don't think anyone likes a bully, and we will continue to do it, and we will continue to assure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미군으로선 확장 억제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한국 내 여론, 또 중국의 부상을 의식한 측면도 없진 않을 겁니다. 한미 양국이 1차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타깃은 당연히 평양에 있는 한 사람일 겁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기간 김정은 행보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발사 현장을 찾더니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란 것도 참관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딸 김주혜를 데리고 말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에 날선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직접 보란 듯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미국 전략폭격기 부대가 다가왔을 때 김정은이 보여준 것은요, 지하 벙커에 숨어서 미국 본토 타격 계획이라고 하는 지도를 펼쳐놓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허세를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한미 연합훈련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김정은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쟁 연습의 대상이 설마 7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란이겠냐? 결국 자신들이 아니겠느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낸 친서에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훈련 시기엔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이번엔 유독 북한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핵 관련 훈련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산 31이라는 핵탄두를 대량 생산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년 번호까지 적어 실전용 무기를 자신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수위가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론 이 변화를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김정은의 달라진 행보, 전문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했다는 신호들을 주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영 부대들 중에서 발사 경험이 풍부한 제1 붉은기 영중대가 동원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며 부대 명칭을 거론한다는 건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요. 물론 북한이 말하는 실전 배치가 엄밀한 의미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타격이 가능한 즉시 전력을 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전 배치 개념,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보기는 애초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특징은 뭐냐? 일반적인 무기 교류가 달라요. 시험 발사를 해서 완벽하게 성능이 입증이 되면 실전 배치를 하는데 북한은 일단 실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쏴봐요. 그리고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하거든요. 북한이 능력을 과장해서 위협을 주려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 인식하는 핵무력 능력이 과거와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건 분명히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 이번에 노동신문에 나와요. 평양 점령, 참수작전 이런 용어를 과거에는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자신감, 과시, 한편으로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섞인 게 북한의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요즘 핵을 동원한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모양새입니다. 3월 19일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숲속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때 사진을 보면 V자 형태인 화염이 보이죠. V자 불꽃은 지금까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에서 볼 수 없던 형태인데요. 땅을 파서 미사일을 쏘는 방식, 이른바 사이론을 만들어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시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사흘 뒤 한경난도 해안가에서 무인 잠수정에 핵폭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잠수정이 최대 150m 수심에서 59시간 넘게 잠항하다 가상 목표 지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러시아가 개발한 포세이돈의 축소판 같습니다. 은밀하게 작전 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해일이라는 이름을 공개하면서 11년간 개발한 무기라고 소개했는데요. 핵 추진 대륙간 어뢰를 개발해 실전 배치까지 한 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유일했습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실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본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 방식을 정과는 달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평양 인근 골프장 호숫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바다에서 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저수지에서 쏘기도 했죠. 이런 방식 사실은 전술적으로 그리 유효해 보이진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행로를 한미가 알 수 있어요. 정찰자산으로. 저수지 일단 겨울에 얼어요. 물속에 들어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보여주기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물불 안 가리는 이런 개발 행보를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도발 방식을 다양화한 배경엔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먼저 쓸 수도 있는 수단으로까지 그 사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절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소위 전쟁 억제,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년의 일련의 발언들을, 김정은의 발언을 그대로 이 핵무력 정책화에 반영을 했어요. 교리가 나왔으면 이제 이 교리를 어떻게 실제 부대에서 실행할지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은 그 훈련 결과를 외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대내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필요한 행보라는 겁니다. 북한은 철길 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기도 했죠. 이렇게 뻔하지 않은 도발 방식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막을 내릴 겁니다. 보란 듯 움직였던 북한, 훈련이 막을 내리면 북한의 도발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까요? 잠시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기점이 금세 나타날 겁니다. 군은 오는 6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연합화력경멸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첨단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데 역대급 화력훈련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북한도 북한대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고 7차 핵실험이라는 대형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쳇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멈출 계기는 아직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